오늘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 30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장년층 사이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백제문화의 정수 익산 미륵사지와 안동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세계유산 축전이 8월부터 석 달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불교를 비롯해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전남 곡성의 천연고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려 대중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최초의 불교음악 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제3기 불교합창아카데미 수료식을 통해 음성포교사들을 새로 배출했습니다. 조계종의 국제종책 수립과 대외 전략을 자문하는 제9기 국제교류위원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과 불교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 30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장년층 사이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됐습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고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법회 등 종교활동 참여 인원도 기존보다 늘어 대구, 경북 등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에서 50%로 상향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새 거리두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전보다 예약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며 위축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이 있는데 그 인원수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금씩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자리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약속을 잡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방학도 했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일단 시간 제한이 풀려서 뭔가 노는데 제약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아직 밤 늦게까지 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신규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급증하자 현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 30대 등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장년층의 감염이 늘면서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 분들의 접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좀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수도권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27차 기도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공정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부당한 차별이 없는 실질적 평등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시키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로서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서 시기상조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공정을 내걸고 변화와 개혁의 자릿길에 서 있는 국민의 힘당은 공정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차별이 없는 지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공정성을 강조해왔다면서 평등을 전제하지 않고 공정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기도회를 마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고 당사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함께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게 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내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지만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두 분이 우리 당과 함께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함께 간다면 가장 훌륭한 그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될 것이고 정권 교체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진각종 종립학교인 대구 시민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자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에 선출됐습니다. 백제문화의 정수 익산 미륵사지와 안동 봉정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세계유산 축전이 8월부터 석 달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불교를 비롯해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세계유산이 소재한 공주와 익산, 안동과 제주 등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2021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세계유산축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주제로 펼치는 문화재 활용 행사입니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유산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국내의 다양한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행사는 오는 8월 13일 공주와 부여, 익산을 아우르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찬란했던 백제 불교가 집중 조명됩니다. 부여에는 관풍리 유적과 부수산성, 능산기고 공군, 정인사지 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와 원궁 유적이 축전의 주요 장소이겠습니다. 이어 9월 4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봉정사와 도산서원 등이, 9월 18일부터는 수원 화성에서 각각 연극과 무용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시다시피 안동이라는 지역은 글로벌 가치가 한국적 미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 철학에 꽂힌 화엄이 안동 문화권으로 와서 해동 화엄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이 해동유학으로 태계학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안동이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탄력을 받는 시기에 3개월에 걸친 세계유산축전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통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의 중창주인 고산 해원대선사의 열반후 100일 달해제가 경내 파령루에서 봉행됐습니다. 100일 달해제는 쌍계사 본말사 스님들과 전계제자,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엄수됐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동참해 대선사를 추모했습니다. 우리 고사, 산사, 조상님의 충창하신 그 힘으로 이 장엄한 바람이 이 사바세에 시연했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 도장을 친견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토굴인데 이 배 가랑을 세웠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쌍계사는 100일 달해제에 앞서 대선사가 생전에 직접 심고 가꾼 고산 대선사의 나무 명명식을 갖고 다비식 때 모아진 재를 묻으면서 표지석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개발 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이 불사를 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 부담금이 지금보다 50% 감액됩니다. 국회는 그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위원회가 수정 발의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이 불사 등을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한 보전 부담금 부과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돼 전통사찰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사찰의 경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생활 편익시설이어서 사찰의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의 천연고찰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곡성 천태암이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듀엣 가수 수아진 초청 힐링 콘서트를 열고 대중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콘서트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는 박초의 일시라고 귀에 익은 수아진의 대표곡 파초가 천태암을 감싸는 아미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35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래를 불러온 쌍둥이 가수 수아진의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콘서트 현장입니다. 첩첩이 쌓인 능선과 평화로운 들판은 무대의 훌륭한 배경이 되고 꽃향기를 담은 시원한 바람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줍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공연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심이 지쳐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천연고찰 천태암에서 희망과 상생의 치유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문화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아진이 작은 남자 천태암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은 1년 전 주지 대주 스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곡성 장미축제 공연을 마친 수아진은 곡성군의 소개로 암자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올여름 지역민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약속했습니다. 1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는 유튜브 수아진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우리 대주 스님을 잠시 모셔서 이 절에 대해서, 이 암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오후 한나절 동안 계속되며 관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 공연이지만 관객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예, 유명하신 가수분이 이렇게 우리 천태암에 오셔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천태암 봉사의 회원님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올라와서 음식 준비도 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고승 진울이 순천 송강사를 세우기 전 잠깐 머물렀다는 유서 깊은 남자 천태암. 천태암은 창건 이래 지금까지 나한기도 성취 도량이자 수행 도량으로서 수많은 불자의 귀처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오는 7월 17일과 8월 7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원 화엄원 앞마당에서 2021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산사의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가자들은 달빛이 비치는 템플스테이 수련원 마당에서 모기장을 펼쳐놓고
아마데우스와 시네마 천국 등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멸의 작품과 음악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화엄사는 지난달 13일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적인 심신수련법인 요가를 체험하는 요가 대축제를 열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조계종 최초의 불교음악 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이 제3기 불교 합창 아카데미 수료식을 통해 음성 포교사들을 새로 배출했습니다. 봉은사주지 원명스님은 참불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포교이자 이를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는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 원장이 19명의 수료생들에게 수료 증서를 전달할 때마다 봉은사 보우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지난해 5월 개강해 여러 어려움 속에 소정의 교육을 마쳤기에 수료생들의 감회와 기쁨은 더 커 보였습니다. 3기생 중 이승미 회장과 배영주 부회장이 박범은 원장이 작곡한 목탁세를 부르자 스승은 일취월장한 제자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후 3기생 모두가 무대에 나와 산사의 봄을 합창하면서 수료식은 엄숙한 행사가 아니라 한바탕 신나는 축제가 됐습니다. 봉은사주지 원명스님은 부처님 인멸 후 그 가르침은 소리로서 세상에 퍼져나갔다며 참불가 또한 그러하기에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의 소리를 소리로서 여러분들 하는 것은 참불가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우리가 금강경 독송하죠. 금강경 독송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음악원은 지난 2015년 조계종 종법령에 의해 설립된 만큼 종단 문화부장 스님도 수료식에 함께 음성 포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가지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배우고 나면 음악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불교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음성 포교사로서의 책무는 코로나 속에서 학업을 이어간 버팀목이 됐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선제 장학생에 선발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청소년 인재들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대문중 2학년 김도윤 군과 국립전통예술중 1학년 이소원, 한국조리과학고 3학년 신하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학년 박선영 양 등 대표 학생 4명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이 자리에서 학교 생활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좌절하지 말고 잘 이겨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체능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스님의 추천을 통해 선발됩니다. 조계종의 국제종책 수립과 대외 전략을 자문하는 제9기 국제교류위원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과 불교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부장 원경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제9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스님과 제가자 6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종단의 국제종책과 해외 불교 교류 분야에 대해 자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적극적인 자세로 종단과 불교계의 국제교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CRP인가는 거기에도 불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들이 참여를 할 때 안 하면 또 대표성이 좀 떨어지고
또 참여했어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전문인들이 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종단의 대외적인 역량을 키우고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독일 린다우에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 참석했던 경험담도 공유하며 해외 포교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당시에 총원장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독일까지 가셔서 다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세계인들한테 한국 불교 모습이 굉장히 참 인상 깊게 보였다는 걸 옆에서 모시면서 봤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더 활발한 교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각 사찰마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좀 문화재 같은, 그러니까 건물만 있고 수행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이 없는 그런 그 자료들만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계종은 하반기에 전임 8기 위원들과 외국인 스님들을 포함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의 이상과 더불어서 불교의 세계적인 불교 이상이 서로 원흉하게 교류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26개의 한강교량의 경관 조명이 모두 점등되고 한강공원 내 관람용 분수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차산대교를 시작으로 천호대교, 두모교, 서호교, 노량대교, 마포대교까지 6곳의 경관 조명 확대 사업을 마쳤다며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점등 시간도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 명칭을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 사무임을 명확히 하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와 순천시 여순사건 민관협의회는 순천시 덕연동 여순항쟁 위령탑에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길, 이제 시작을 주제로 참배 행사를 열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 사찰이 불사를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보전 부담금이 지금보다 50% 감면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이 풀려서 전통사찰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